자유를 대관하고 주최하는 건 역시도 1년 전에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앞장서서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김장겸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받을 분들이 박수 받고 환호 받는 세상이 되어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 선배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자유롭게 하시면은 네. 최대한 자유롭고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나와서 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우리 길거리에서 깃발을 들고 서주셨던 몸짱 청년도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뵀던 열심히 악법 반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난 12월 4일 이후 계엄을 통해서 모진 겨울날부터 뜨거운 여름날을 버티면서 길거리에서 싸워주셨는데 우리가 왜 싸웠는가, 왜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번쯤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제가 연설을 하면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져서요. 3분, 4분 동안에 다 드릴 수 없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 대한민국은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상권분립과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같은 기둥들이 올곧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둥들이 체제가 사상이 무너지면 결국은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붕괴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100여일 남짓 동안에 이미 이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한다라고 하면 국회 민주주의 무너졌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제1야당에서 법사위 간사 한 명도 채택을 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악법을 입법하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형식상 다당제이고 형식상 양당제이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배받으라는 것인데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입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가 사라집니다. 이재명의 유죄 파기 취지에 파기한 손이 혹시라도 재개되어서 유죄가 나올까봐 사심죄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입법이 가능한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의 도구로 이미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떤 자유를 이루셨죠? 출국의 자유를 이루셨습니까? 우리 윤경숙 선배님 출국의 자유를 이루셨고 또 아까 표현의 자유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또 선택의 자유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장동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이뤘습니다. 네.
자, 왜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진짜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악법 반대를 외치고 있고,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외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고 있고, 법치의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만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라는 말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20%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100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 100의 자유를 누리고 산 국민이 대한민국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침 7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8시 정도에 출근 준비를 하고 9시에 회사에 갑니다.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한 후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을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을 보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책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듭니다. 다음날 다시 출근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여된 내가 누리고 있던 자유가 아직까지 침범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왜 계속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거야? 쟤네들은 도대체 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거야? 자유가 하나도 깨지지 않았는데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선배 여러분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깨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언론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언론에 종사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기 대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깨지고 있구나를 알고 계십니다. 왜? 내가 집회 신청을 하다 보니 이때까지 양키 보험은 괜찮았는데 왜 차이나하우스는 안 되지? 왜 집회 신고가 안 되지? 내가 내 나라의 국기, 태극기를 들고 가는 게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 여기에 계신 대학생분들은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구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집회 현장에 평생 나와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종교와 그리고 몇 목사님들이 탄압을 받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종교 탄압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해당 목사님을 이상하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안전한데 아무 이상 없는데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국민분들이 우리나라가 뭔가 이상해 바뀌었어를 느끼려면 어느 시절까지 와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부당한 제재를 했는데 평상시처럼 당신 왜 이거를 제재합니까? 라고 했는데 뺨이라도 날려오면 조인트라도 누가 차게 되면 그때서야 경찰이 국민을 때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대래 업무방해로 내가 피의자가 되면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공권력에는 함부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는구나 느낄 겁니다. 여기 우리 김장겸 국회의원님 혹시 페이스북 같은데 욕설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는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하물며 대통령이든 게시글에 막 욕설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정치인도 사람인데 화나죠. 화나지만 도 닦는 심정으로 못 본 것으로 하자라고 참고 넘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수양이 부족해서 간혹가다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달았더니 장차관에게 욕설 한마디를 달았더니 경찰서에서 조용히 소환장이 날라올 때쯤에 대한민국이 변화가 있구나. 권력에 덤비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어도 굳이 되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만 안 덤비면 내가 누리고 있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나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오케이. 꽤 있네요. 베트남 놀러 가본 적 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우리 오정환 선배님께서 베트남 놀러 갔을 때 공산주의 국가로서 너무 무서워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 있는 여행 기간 내내 불편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도 실제로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변경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가 문제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여행을 가서 나조차도 잘 불편함을 몰랐는데 짧은 기간이었건 긴 기간이었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전 가봤고요. 제가 해외여행 몇 군데 다니진 않았지만 베트남은 못 가봤습니다. 중국 상해 북경도 가봤고요. 근데 여행 기간 동안에 크게 불편한 거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안한테 안 덤비면 되지 뭐. 권력한테 안 덤비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 됐지 뭐. 이 순간 대한민국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수직, 신분, 계층 이동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직 계층이 어려워질 겁니다. 조국이 말했던 금붕어로 태어났으면 붕어, 가재, 개구리로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는 분들 중에 성각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나 동물들은 먼저 도망칩니다. 사람들은 느끼질 못해요. 그죠?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를 먼저 느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분들께서 목소리 높여서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대피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를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중한 일을, 이 소중한 일을, 이 책임이 막중한 일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아직 국민들이 명확하게 실체를 느끼지 못한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여러분들께서 맨 앞열에 나와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저 앞에 시위 집회를 나갔던 날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뒤에서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이럴 수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사태가 있었던 날부터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물론 출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봤던 날에 느꼈던 소감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운동이자 민주당의 독재를 이겨내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늦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은 꼭 함께 막아주십시오.
정치인이 앞에 서서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아내기에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체제와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싸우려고 노력하지만 무기력합니다. 근데 이 무기력했던 국민의힘의 한 명 한 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어날 용기를 주신 것은 진짜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용기 내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 내게 될 겁니다.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앞을 다 메우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줄 때 우리가 이재명 정권 막아낼 수 있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 여러분이 국회의원들보다 정치인들보다 레거시 미디어 언론인들보다 훨씬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훨씬 용기 있고 담대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 김민수처럼 다른 정치인들을 맨 앞열로 끌어다 놓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주십시오. 당장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5년, 10년 지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가슴속에 뜨거운 꿈보다는 복종을 심게 될 거라고 외쳐주십시오.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희망보다는 좌절이 심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외쳐주십시오. 온라인에서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워주십시오.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싸움을 회피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집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맞서주고 계시지만 더 강하게 맞서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용기 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 김민수 미력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여러분들의 방패와 우산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